나는 기초연금 아예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조금 있고, 집도 한 채 있고, 국민연금도 적지만 꾸준히 나오니까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고 주변 말만 듣고 그냥 포기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통장에 얼마까지 괜찮은지, 집 한 채 있어도 되는 기준,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중복 수급 가능한 조건, 자녀 집에 살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할 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직접 확인하고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된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끝이다. 나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집이 한 채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바로 기초연금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차량, 거주 형태까지 모두 종합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 구조는 일반인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려워 스스로 나는 안 되겠지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기초연금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가장 자주 문의받는 항목별 기준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에 현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심사 시 현금,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800만 원이 있고 소액의 적금이나 주식이 있다면 그 총합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연금 수급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모든 금융자산을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적금, CMA, 청약통장,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꼭 한번 금융자산 전체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둘째,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까 난 안 되겠지 하고 기초연금을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거주,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거주,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 농어촌 지역 거주,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 즉, 이 기준 이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걱정되신다면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6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기초연금에서 일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그대로 수령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자동차가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도 자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하, 배기량 3000cc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은 고급 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 경차나 중소형 차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용 차량은 예외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즉, 차량 한 대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 집에 거주 중일 경우 무상임차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무료로 살고 계신 경우 해당 주택이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상임차 소득이라 부릅니다. 무상임차는 자녀 집의 공시지가와 면적 기준에 따라 어르신의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초연금 수급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무료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 가액 일부가 현금 소득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거 형태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생활비가 보완됩니다. 여기에 병원비, 약값 등 자동으로 감면되는 복지 혜택이 연계돼 생활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한 달에 최대 6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이득입니다.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 중 막상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통장에 어느 정도 예금이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받는 순간부터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와 약값까지 줄어들고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직접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꼭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놓치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알고 준비하면 훨씬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책과 복지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